죽느냐 사느냐 전략에 필요한 시간 이사말로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이거 내전의 시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로 네. 그 다음에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로 내전의 시기인데 그래도 좀 차이는 있네요. 그렇죠. 국민의힘은 빼내는 거고 민주당은 더하는 거고. 네, 네, 네. 예.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느 이슈가 더 폭발적인 것 같아요? 뭐 원래 막장 드라마가 이게 시청률이 더 높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디가 막장인가요? 국힘 쪽이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의 이 부분은 예. 어떤 그래도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예. 국힘 쪽은 이제 울타리 밖으로 몰아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예. 그 몰아내면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후자가 훨씬 더 그렇죠. 그리고 전자는 좀 조심하는 게 보이잖아요. 어쨌든 뭐 말 예. 조심하고 이제 막 조국혁신당 민주당은 그러니까 삿바 싸움을 막 이렇게 끙끙거리면서 한다면은 국힘 쪽은 이건 뭐 무슨 물건 들고 그래요? 뭐 그런 네.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좀 같은 내전이지만 좀 상황이 낫다는 여당부터 볼게요. 일단 여기는 그래도 덧셈의 정치, 네. 다른 것도 가져오려고 하는 거니까 그건데 보면 국무위원 한 사람하고 민주당 의원 간의 텔레그램 메시지, 야 여기 보니까 밀약설 나왔거든요. 그리고 어제 한준호 의원이 기자회견하면서 아예 그냥 하지 마라 합당 지금 네. 멈춰라 이렇게까지 세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 이게 사실 제가 이게 뭐 우리 국가를 위해서 예. 좋냐라고 하면은 고개가 갸웃거리지만은 재밌긴 재밌어요. 정권 예. 초에 사실. 근데 이게 국힘에 묻혀가지고 예. 별로 주목도가 낮은데 그쪽이 더 되게 재밌어가지고? 재밌고 저는 이 매체에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도를 하면서 사진 찍은 사람은 알 거 아닙니까 누군지. 예. 국무위원 누군지 가렸어. 이거 가려진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 장관이라고 써요. 어? 장관 한 사람과 의원 이런 식으로 쓰지. 헐. 국무위원이라고는 잘 안 쓰기는 하거든요.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은 누가 있을까요? 총리밖에 뭐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의원들 제가 중에서. 이제 뭐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왜 국무위원이라고 했을까? 그럼 뭐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일까? 아니면은 그 사람한테도 사람들의 의구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일까? 오히려. 예. 예. 그건 하여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커지는 거. 그리고 애초에 정청래 대표가 이게 딱 꺼냈을 때 예. 제 상식으로는 어? 대통령하고 뭐 교감이 있겠지 누구나 그렇게 싶었고 생각했죠, 그리고 처음에는. 그때 이제 대통령실에서 뭐 이틀째인가는 이렇게 뭐 있었다. 예. 홍익표 수석 금방 막 수석돼 가지고 근데 구체적인 날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겠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우리 원고에도 나와 있지만은 저는 한준호 의원이 등장한 것에 대해 가지고 예. 되게 이렇게 의미가 깊어 보이더라고요. 왜죠? 최측근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웬만한 사람들이 막 이야기한 거를 보면은 그냥 이게 정청래 대표를 좀 압박하기 위해서 마음에 안 드니까 예.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한준호 의원은 다 아시잖아요. 그 12월 3일 비상계엄 때 예. 대통령 같이 이렇게 움직였던. 사람이고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급한 시기에 또 믿을 수 있는 사람. 얼마 전에 보면은 한준호 의원이 감사패를 받았어요 대통령한테 약간 예. 뜬금없이 이게 결국은 뭐 경기도지사 밀어주기 아니냐 뭐 그런 식의 것까지 받았으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우리가 윤석열 정부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은 예. 막 사람들이 이제 시끄러운데 누가 딱 등장하면 이 찐윤이야 저 사람은 뭐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 의원 텔레그램 방에 이용 의원이 뭐 그러려고 이런 뭐 수준에? 이게 뭐 이용 의원 이야기하면은 한준호 의원이 기분 되게 나쁘겠지만 그래요? 어쨌든 네. 그 대통령의 신뢰를 이제 네. 받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등장한 것 아니 그런 근데 느낌이에요. 한준호 의원 저도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도 얘기를 했어요. 반대 입장을. 근데 어제 기자회견 한 것보다는 그래도 수위가 약했는데 갈수록 세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한 거를 기자회견에서 얘기하고 네. 표현도 더 세지고. 그러니까 어제 재밌었던 게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한병도 원내대표가 갑자기 아침에 예. 그 한동훈 토크 콘서트 뭐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거? 그거 꺼내가지고 제가 볼 때는 본전도 못 찾았는데 예. 제가 생각할 때는
한병도 원내대표는 뭐 얼마 전에 조선일보 같은 데서 한병도 정청래 이런 사람은 정치 AI다 이런 칼럼 이야기까지 봤어요. 했는데 예. 그게 정치적인 계산이 되게 빠른 분인데 내가 욕을 먹더라도 예. 기사에서 우리 당 이야기를 좀 줄여야 되겠다. 어제는 저는 그런 포석이 아니었을까도 예. 싶어요. 알겠습니다. 뭔가 이게 윤 실장 이 움직임을 쭉 봤잖아요. 합당 지금 얘기 나온 게 열흘 좀 넘었는데 뭔가 이 수면 아래 거대한 좀 그림, 정 대표의 큰 그림, 조국 대표의 큰 그림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면 단순히 정말 지방선거 승리만을 위해서 하는 혁신당 거예요? 입장에서는 앞에 이제 이준석 대표 이야기한 것에 제가 공감하는 게 지난주 다른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국 혁신당의 몸값은 늘 오늘이 제일 높습니다. 점점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총선과 대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M&A를 하는 게 맞겠죠. 하루라도 빨리. 예.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 그렇죠. 보면 예. 지급이 제일 비쌀 때 네, 그냥 기본적으로 예. 그런 것이고 만약에 지방선거를 완주한다고 했을 때 호남의 일부 이제 기초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예요. 늘 이제 호남 정치 지형이라는 게 민주당의 공천이 여의치 않는 분들이 과거에는 이제 국민의당 혹은 뭐 무소속 그런 이제 공급들이 늘 있기 때문에 그 조국 혁신당이라는 이게 프레임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공급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여의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당의 뭔가 미래를 위해서는 이제 시장이 벌어지면 또 참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참여를 하면은 뭐 아무래도 민주당은 부딪힐 수밖에 없고 예. 언젠가 합치긴 합쳐야 될 건데 지방선거를 거치면은 훨씬 더 어려워질 거란 말이에요. 한동안은.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반대일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야 되는 물건이 있는데 값이 점점 떨어지면은 뭐 뒤에 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속된 말로 지방선거 때 조국 혁신당이 폭망하면 그때 쉽게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뭐 그렇죠. 근데 뭐 이거 계산하는 분들은 민주당이 이제 8월에 전당대회가 있을 거니까 지금 어쨌든 지선 전에 합쳐져야지 여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전당대회 고스란히 참여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당원이든 의원이든 그럼 그게 이제 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냐. 라는 식이 정청래 대표의 계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보는 거죠. 아니 그걸 제가 왜 또 자꾸 질문을 드리냐면 조국 대표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정 대표가 갑자기 보자고 해서 만났더니 내일 공개 제안하겠다 말씀하시더라. 저도 상당히 놀랐다. 그리고 그 합당 제안 배경과 관련해서는 저도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은 내일 만나서 어이 조 대표 내일 합당 선언을 내가 합당을 제안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국 대표가 왜요?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왜 갑자기? 그럼 설명 안 했다는 거거든요, 정 대표가. 근데 이런 것도 뭐 그 말 자체가 이제 거짓말이기 하겠습니까마는 조 대표가 다 말을 안 했을 수는 있겠죠. 방송 나와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0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한 30만 이야기하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한 70은 가려놓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된다라고 걷어차지 않고 왜 손을 잡았냐 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아니 근데 이 합당 추진 배경에 일종의 노선 투쟁 얘기도 좀 나오는 게 조국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선용 외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보수로의 확장을 선언하고 계속 인물 정책을 오른쪽으로 확장하지 않나. 그와 동시에 합당에서 왼쪽으로의 확장을 시작하는 거 아닐까? 또 하나. 민주당 내부가 현재 향후 이재명 정부 또는 이재명 정부 다음 민주정부를 어떻게 구성하실 건가에 대한 의견차가 발생한 것 같다. 가까이는 지선, 그 뒤로는 총선, 대선까지 가는 큰 구상 차이가 나타났다. 이 얘기는 노선 투쟁 얘기하는 거잖아요. 조국 혁신단이 쇄빈성 역할하니까 민주당 들어가가지고 민주당이 좀 중도 보수로 가려는 거를 다시 뭔가 이제 약간 진보 색채 강화를 하겠다 뭐 이런 걸로 들리거든요. 제가 조 대표라면 전 그 이야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이 말. 예, 속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우리 당의 또 제일 큰 목표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정도면은 되지. 안 그래도 시끌시끌한데 우리 들어가가지고 노선 투쟁하고 대통령은 중도 우파로 가는데 우리가 왼쪽으로 땡기겠다 이런 말을
아니 왜 하나? 왜냐면 한준호 의원이 저랑 인터뷰할 때 얘기했거든요. 제가 네네. 물어봤더니 대통령이 당대표 때부터 중도 보수 확장하려고 하는데 네. 지금 조국혁 신앙이 들어오면 그게 안 맞는다. 네. 그러니까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하긴 했거든요. 한준호 의원도. 네. 이러면 이제 민주당에 합당하면 이제 노선 투쟁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전당대회 때 야.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조국 대표 말씀대로라면은. 친명 대 친문 이렇게 되나요? 근데 그걸 이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나간다고 할 때 네. 나는 저기랑 손잡고 우리 당을 왼쪽으로 당기겠다. 네.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국 대표가 왜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 건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데. 이 상황에서라면 이 합당이 대통령한테 득이 됩니까? 실이 됩니까? 아니 저는 그런 면도 있다고 봤어요. 당연하게 뭔가 교감하에서 나온 발언이겠지 싶을 예. 때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 임기 초에 뭐 이런 뭐 차기 어쩌고 이런 말 나온 것 자체가 좋지가 않아요. 맞아요.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은 언젠가 들어올 텐데 나의 이런 뭐 지지율이라든지 이게 지금 제일 강할 때 들어오면은 그나마 좀 관리가 되는 건데 네. 좀 안 좋은 상황에서 들어오면은 또 안 좋은 상황이면은 들어온다는 거 막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좋지 않다 그런 계산이 있었겠거니 싶은데 요즘 돌아가는 걸 보면은 정말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가까운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봐도 예.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대통령 의중을 예. 대통령이 어느 정도 여기에 관여됐냐라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늘 이제 뭐 민주당이 늘 원팀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이런 정무적인 부분에 대한 이제 자신의 이제 플랜을 예. 좀 광범위하게 공유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싶은 게 뭐 정법적인 플랜을 광범위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는 뭐 예. 예컨대 알겠습니다. 저 개헌 이슈는 뭐 지방선거 이후에 이 정도에도 하고 그런 계획표를 좀 공유해주면은 그 정치인들이 움직이기가 편할 텐데. 만약에 합당 무산되면 정 대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정 대표가 되게 이게 노련하고 뭐랄까 제가 볼 때는 매를 잘 맞는 사람이에요. 매를 잘 맞는다는 것이 이제 흡수력 같은 게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뭐 당원들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뭐 저는 늘 그렇게 겸허하게 받아들였- 우리 뭐 당원들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역시 그러니까 1인 1표제로 갑시다라고 하면 또 그런 걸 한번 이게 싹 전환시킬 수도 있겠죠. 예. 어쨌든 지방선거 끝나고 민주당 8월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총리 대 정청래 대표 이 빅 이벤트. 야, 이건 정말 볼만 할 것 같긴 합니다. 야당 얘기 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감당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네. 이렇게 얘기하신 적 있어요? 그렇죠. 왜요? 그러니까 왜 감당하기 한동훈을 어려워요? 이제 쳐내고 나면은 네. 어쨌든 우리 이제 뭐 미래로 가자 네. 똘똘 뭉치자 이게 될 거냐 그게 잘 안 돼 보인다는 거죠. 어제도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그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 대변인 원내대변인께서 이제 뭐 우리 미래로 간다 이게요. 작년에 벌어진 일도 아니고 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미래로 가겠다라는 게 예. 저는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가고 싶다고 가지냐? 예, 그리고 장동혁 네. 대표가 이제 그날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을 아끼고 있는데 음. 등장하면은 한 번은 받아야 돼요. 자, 한전 대답을 대표 예, 질문에 질문. 대한 한 예, 번은 예. 대답을 해야지. 지금 얘기 안 하죠. 예, 그때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차라리 장 대표가 빨리 이야기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왜 얘기는 안 할까요? 뭐 할 말이 뭐 있겠어요. 뭐 절차대로 했다 이런 식 정도밖에는 없을 테니까. 예. 아니 근데 당내에는 한 전 대표 자르고 나서 보수가 결집했다. 장 대표 중심으로 구심력이 강화됐다. 뭐 이런 뭐 일부 평가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건 그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예. 우리가 현실 인식 같아야지 거기에 대한 해법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뭐 예. 토론도 되고 논쟁도 되는 건데 현실 인식이 다르면은 그 논쟁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예. 뭐라고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예. 아니 근데 뭐인 거죠. 저 윤 실장 예. 그 장 대표 측에서 보수 결집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여기에 보수가 어디까지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1번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될 때 찍었던 사람들 2번 총선 때 그래도 국민의힘에 표 줬던 사람들 점점 범위가 줄어드네. 3번 윤호개인. 거기서 이제 한동훈도 빼야지. 예. 그러니까 이제 보수 결집 얘기하는데 어디까지를 얘기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 제가 보수라는 이제 거를.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막 이렇게 되면서 저 제명 사태를 하면서 이 선을 우리가 한동훈만 싹 도려내가지고 빼고 나머지 결집이다라고 하고 싶을 거예요. 예. 그러려면 이제 막 여러 가지 정치력과 이런 걸 발휘를 해야 되는 건데 예. 이 전선이 보면은 그 앞에 뭐 2호선 뭐 이게 윤민우 이런 분들이 말한 거라든지 이런 등등을 보면은 예. 그리고 이철욱 경북지사가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정권을 빼앗긴 데 대해서는 책임을 처벌해야 된다. 나는 장동혁 대표가 다 옳다고 한다. 예. 이 전선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의 탄핵에 대해 가지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라 한동훈의 책임이다 예. 라고 전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이 마음에 안 들고 과거는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한동훈 편으로 밀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도려내는 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하게 돼가지고 이게 물론 뭐 고성국 박사 이야기가 뭐 장동혁 대표 이야기 그대로겠습니까만은 네. 전두환도 재평가해야 된다. 사진 거점이요? 뭐 이제 사진 걸어야 된다. 뭐 윤석열 사진 걸어야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예. 그게 뭐 어디서는 장 대표가 이렇게 쳐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도 완전히 절연해가지고 윤석열 한동훈을 묶어가지고 예. 버릴 거다. 저는 만약에 그게 잘 구현이 된다면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장 대표 입장에서. 근데 지금 구현이 될 수 없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 전 대표 지지자들 토요일날 집회는 있었어요. 네. 그죠? 사람 많이 모였고 당내 친한계 의원 16명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장 대표 물러나라고 그래요. 네. 대한과 미래에서도 메시지를 내고 있고 자 그런데 영남권 당내 중진들 조용하거든요. 다른 지자체장 예를 들면 박형준 부산시장이나 유정복 인천시장 일단은 조용해 아직까지는. 네. 이게 앞으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사태가 좀 차찬 속의 태풍으로 그냥 수그러들 것 같습니까? 그냥 태풍으로 커질 것 같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늘 참 말씀드린 것처럼 장동혁 대표가 잘하면 그리고 한동훈이 생각날 필요가 없을 만큼 그 과거의 일들을 한다면은 그 말씀 지지난주에 들었지 않습니까? 태종 이방원이 정도전을 숙청하고 집권하자마자 한 게 사병 혁파, 성리학적 개혁. 예. 정도전 생각이 안 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하면 혹시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렇게 안 가니까 어허. 문제인 거죠. 지금 뭐 강령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공? 뭐 방공 뭐 한다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이제 잘렸어요. 네. 무소속이에요. 앞으로 이제 정치 행보에 대해서 최선의 선택지하고 최악의 선택지는 뭐가 있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힘들죠. 힘든데 좀 족쇄가 풀린 것도 어떤 면에서는 있을 거니까 뭐 어떤 식으로 복귀를 할 것이냐에 대한 거를 계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최선과 최악은 뭐예요? 최선과 최악이란 건 없어요. 어떻게 그래요? 잘 구현할 수 있느냐인 건데 네. 한동훈 전 대표는 제가 볼 때 이제 본인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움직여 주냐가 중요한 건데 상대적으로? 예. 장 대표라든지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제 지금처럼 움직여 주면은 예. 되게 좋죠. 뭐 그래요? 반공산주의 뭐 이런 이야기하고 건국 이런 이야기하고 그럼 공간이 된다? 네, 예. 알비백 그러고 나갔잖아요. 그렇죠.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위상으로 이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장 대표가 그리는 그림 그 그림에 의하면은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얘기는 장 대표가 그리는 그림이 별로 지방선거에서 성공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예. 혹시 지방선거 전까지 국민의힘 비대위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에너지가 있어야지 가는 건데 그것도. 그리고 잘 중진들 생각해 조용해서. 보세요. 오늘 예. 2월 1일인가요? 예. 제가 이 말하면 참 기가 찬데 예. 12월 3일 계엄 1주년 때 뭐 한다 예. 했다가 그때도 뭐 12월 8일에 뭐 혁신안이 나온다고 예. 뭐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연말에 한다. 1월 초에 한다. 1월 중순에 한다. 예.
지금 2월에 뭐 당면 개정 뭐 하기는 할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시간이 늦춰지는 게 시간이 늦춰지면 국민의힘은 무조건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예. 혹시 지도부 입장에서 우리한테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뭔가 다른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시간을 주지 않겠다라는 판단인다면은 딴 데로 못 가게 이게 팔다리를 잘라버려야 된다. 근데 예. 이 팔다리가 내 팔다리예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저기 이 얘기 좀 짚어보죠.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SNS 정치를 강화하고 있잖아요. 네. 요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대통령이 이렇게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은 예.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대통령의 발언은 이게 종국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거고 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거 강하게 이야기했다가 또 바꿔 또. 그다음에. 내가 언제 그랬어 예.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우리 트럼프에 대해 가지고 좋건 싫건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음흠. 그건 저는 진짜 말리고 싶어요. 뭐 네. 이렇게 했다가 싹 빠지고 말 바꾸고 뭐 원래 장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라고 하시면 안 된다. 지금 보면은 백혜룡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예. 다 흐린 눈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모른 척 하고 있잖아요. 예. 만약에 부동산 이슈에서도 뭐 삐끗하고 말 바꾸기가 나오고 예. 한다면 다 끄집어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 이사말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